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드디어 올리브영 대세일 기간이 돌아왔어요. 세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리브영 대세일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거나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사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이번에도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가글 제품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뭐 가글 이런 거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제 올리브영에 들어와 있는 신상템들 서치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가 되게 특이해 보이는 거예요. 왜 특이하냐? 이게 거품 가글이에요. 이렇게 가글이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유용하잖아요. 저는 액체보다는 이 거품으로 되어 있는 게 뭔가 사용하기 더 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엄청 화한 민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딱 적당하게 화한 느낌이고 거품이라서 가글하다가 이렇게 마실 때 살짝 이렇게 물같이 흐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걱정 없이 가글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 가방에 넣고 다니는 가글템이고 거품이라서 부드럽기 때문에 사용감이 조금 더 좋았달까요? 그냥 일반 액체 타입보다는 훨씬 더 손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품형 가글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노스카나 트러블 파티온 세럼이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뭐 그렇게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뭐 사실 더 작은 그런 가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 보부상이어서 그런지 뭐 이 정도 사이즈도 작다고 느껴져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질 유산균입니다. 이게 아마 올리브영 질 유산균 제품 중에서도 되게 높게 랭크인이 되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질 유산균을 꽤 많이 먹어봤는데 이걸로 정착한 결정적인 이유가요. 일단 사이즈가 작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질 유산균 제품들에 비해서 제일 작아요. 알약이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목 넘김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 이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50ml 앰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작아요. 그래서 미니 파우치나 이런 데 넣고 다니기도 괜찮아서 사실 원래 질 유산균 제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그거보다도 더 작아서 더 들고 다니기 편했고 저는 일단 신체 자체가 이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구멍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 것 같은 게 일단 저는 그 해외 직구에서 먹는 영양제들을 못 먹습니다. 목에서 잘 안 넘어가요. 항상 목구멍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약 같은 거 잘못 먹어서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알약으로 된 뭐 이너뷰티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질 유산균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있다고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약 먹는 느낌도 딱히 안 나서 제일 간편했고 사실 이게 장과 질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화장실을 더 잘 가고 이런 느낌까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워낙 제가 설사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저는 변비가 좀 심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화장실을 좀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그게 신호가 오다가 그 이후로는 뭔가 효과를 잘 못 본달까요? 근데 그럼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먹어요? 하신다면은 이거를 먹었다고 화장실을 더 잘 가고 화장실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배변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제가 3달 이상 정도 섭취를 해봤는데 분비물이 현저하게 줄고 냄새가 줄었습니다. 그 분비물이 심하게 나오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뭔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게 오특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특 할 때마다 뭐 3-4개씩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았던 게 질 유산균 제품이 대부분 막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효과까지 있어서 저는 그냥 이걸로 쭉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먹을 수도 있고 가성비도 좋아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비교적 좀 최근에 알게 된 제품인데 진짜 너무 꿀템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푸풀이거든요? 응아하고 냄새 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응아하고 나서 화장실에 이렇게 칙칙 뿌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응아하기 전에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변기 물에다가 얘를 칙칙칙 뿌려줘요. 그러면은 얘가 향기막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응아를 하고 나면은 똥냄새가 막 때문에
위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반신반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응아 향기랑 섞이는 게 아니냐, 그럼 더 고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향기 막 위로 응아 향이 안 올라오고 향이 섞이지도 않아요. 물 내릴 때도 찝찝한 냄새 이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야,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저는 변비가 심한 편이라 응아 냄새가 안 날 때가 많지만 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응아 향기가 안 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공중 화장실 쓸 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응아 냄새 맡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남자친구가 없지만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화장실을 가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더욱더 내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럴 때 이거 뿌려놓고 응아 하면은 응아 냄새가 안 나니까 이게 올리브영에서 또 세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일을 한다면 이것도 꼭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버시템이어서 이거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응아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이게 향은 여러 개인데 솔직히 막 향 제일 좋은 거? 저는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내 응아 냄새만 안 난다면 상관이 없어서 그냥 아무 향 같은 거 그냥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올리브영 큰 매장에 가보시면 시향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시향도 따로 해보셔서 뭐 향 골라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변기 물 위에다가 4-5번 정도 뿌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응아 냄새가 안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응아 쌀 때도 덜 찝찝한 것 같아요. 그 향이 안 나니까. 그리고 다음은 요겁니다. 히아의 마일드 벗 딥 클렌징 워터. 제가 이거를 안 사려고 했어요. 저는 클렌징 워터를 잘 쓰지도 않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좋다고 하면은 뭔가 그래? 난 안 써볼 거야. 난 안 써볼 거야.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를 그래서 안 써보다가 이거를 제가 드디어 써보게 됐습니다. 다들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내가 직접 한번 써보고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클렌징 워터가 얼마나 지워지면 잘 지워지겠어? 라는 이거 누구나 다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클렌징 워터가 그렇게 세정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스카라랑 속눈썹 접착제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클렌징이 되지는 않지만 아이 리무버를 1차로 하고 나서 2차로 이것만 클렌징해도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클렌징 워터는 보통 이걸 클렌징 워터 하고 나서 따로 2차 세안 안 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물로 세안을 하고 싶어가지고 클렌징 워터를 원래 안 썼다가 물로 또 안 씻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로 한번 지워봤는데 너무 말끔하게 클렌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구매하면 전용 클렌징 패드 이게 증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패드와의 궁합이 진짜 좋아서 얘가 따로 팔겠죠? 이걸 다 쓰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다가 이제 묻혀서 그냥 쓱쓱 닦아주면은 너무 말끔하게 클렌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정력이 괜찮다고 해서 제 메인 세정템이 될 것 같지는 않은 이유는 어찌됐건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는 게 조금 더 아직까지는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피부가 얇고 자극에 약한 피부다 보니까 이 패드가 자극감이 없는 패드긴 해요. 진짜 부들부들한데 그래도 피부를 이렇게 문질러서 지워내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자극적이다라고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저처럼 피부가 많이 얇은 살성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피부가 조금 어느 정도 두껍고 모공도 좀 많이 있으시고 좀 끼임 같은 게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닦아내는 클렌징 하시는 거 오히려 좋거든요. 저는 약간만 마사지를 해도 얼굴이 완전 붉글붉글해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나는 그런 피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클렌징 워터 써보셔도 너무너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얘가 되게 높게 랭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써보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인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클렌징 워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원래 클렌징 워터 바이오더마 거 많이 썼는데 바이오더마 거보다 이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클렌징 워터 거품 용기에 넣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 용기에 덜어서 쓰면 또 거품도 잘 나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 이렇게 닦아서 쓰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거품 용기에 덜어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너무 괜찮았던 클렌징 워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써보신 분들은 인생템으로 많이 꼽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도 써보면서 이거 진짜 좋은데 이유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한번 구매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효블리님 각질 케어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제가 피부가 얇고 자극을 되게 잘 받고 금방 붉어지는 그런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필링 뭐 이런 걸 하지는 않아요. 스크럽제라든지 그런 자극감이 심한 거를 못 써요. 그래서 저는 효소 파우더를 거품 용기에 담아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품 올려주고 수분감을 완전 촉촉하게 하면은 또 각질이 잘 안 생기기도 하거든요. 크림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질을 최대한 나오지 않게 아니면 좀 마일드하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써본 각질 케어템 중에 이거 좀 괜찮았습니다. 넘버즈인의 쌀 누룩 효소 사우나 고마주 폼이라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그 쌀뜨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막 안색이 맑아지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쌀뜨물로 세안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피부 좋아지라고 엄마한테 꼭 그 물 버리지 말고 나 달라고 하고 이게 그 쌀 누룩 효소 사우나라고 그런 원리예요. 쌀뜨물 원리. 그리고 고마주까지 들어있어서 각질 케어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 일단 이거 쓰면은 피부결이 살짝 매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안색도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써본 클렌저 제품 중에 제일 제형 특이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제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쌀알을 빻아놓고 와서 그거를 막 클렌징 제품으로 만든 것처럼.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일단 물에다가 살짝 묻히면 거품이 되게 잘 나요. 그러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롤링을 해줘서 그 각질 케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진짜 매끈하게 케어가 돼요. 제가 넘버즈인 1번 클렌징 오일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고마주 폼도 각질 케어용으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소비자분들이 이거 좀 그렇다라고 느끼실 만한 거, 이게 기포를 다량 함유한 제형 특성이 있어서 여유 공간을 두고 충진을 하는 제품이래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크지만 뭔가 조금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제형의 특징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충진을 하는 건데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 덜 들어간 느낌이 좀 싫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용량 클렌징 폼 같이 생겼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 저는 얘를 메인 클렌저 제품으로 쓰진 않아요. 베이스 같은 거는 클렌징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차 세안 없이 쓸 수 있는 그 정도 제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아침에 주로 클렌징을 한다든지 메이크업을 안 한 날 있잖아요. 근데 좀 각질이 올라온 것 같다. 그럴 때 클렌징을 해주는 편이라서 얘는 세정을 위한 세안 이런 느낌보다도 각질 케어용으로 쓰고 있는 클렌징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안 했을 때라든지 선크림만 발랐을 때라든지 베이스만 가볍게 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일드하게 각질 케어 좀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피부가 한 번 써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일반 클렌저 제품 썼을 때보다 다르고 효소 파우더 같은 거 쓰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립 메이크업 할 때마다 댓글에다가 근데 지금 립 뭐로 바르시는 건지 알려달라, 정보 알려달라 이런 댓글들이 꽤 많이 달리더라고요. 립 메이크업 같은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리콘 립 브러쉬라고 치면은 이렇게 젤리같이 생긴 브러쉬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영 세일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올리브영에서 파는 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 브러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10,000원 미만인 제품도 있고요. 10,000원 이상으로 가는 이런 멀티 브러쉬 같은 것도 있어요. 가장 저렴한 거 그냥 아무거나 구매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요즘에는 이런 실리콘 브러쉬가 증정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노노아의 립 플럼퍼를 구매했더니 이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정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증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증정 뭐 이래서 증정 기획이라는 게 쭈루룩 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카테고리에다가 이제 스킨케어, 헤어케어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립 메이크업에 어떤 증정이 나오는지 쭉 나와요. 립 오일 증정, 립 펜슬 증정, 샤프너 증정, 그냥 증정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대부분 적혀 있을 거예요. 원래 사려고 했던 거면 증정으로 되어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일단 올리브영 검색창에 립 브러쉬라고 치면은 제일 저렴한 게 이겁니다.
스튜디오 17 브러쉬.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렸던 브러쉬예요. 얘는 5,500원이에요. 되게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사실 세일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이 실리콘 립 브러쉬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고르게 펴줄 수 있고요. 매트 제형도 매트 제형인데 글로우 제형은 문지를수록 그 글로우한 광도 더 잘 살아나요. 고르고 균일하게 펴발라줄 수 있고 손에 묻히고 이런 거 바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이런 브러쉬로 펴주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5,500원이고요. 홀리카홀리카 거는 6,000원이거든요. 디자인은 뭐 거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저렴한 거 그냥 5,500원짜리 구매하라고 하겠지만 핑크색으로 된 거 사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고, 사실 얘가 멜팅 팟 구매하면은 증정으로 줘요. 그래서 그렇게 증정으로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에스쁘아 제품인데 에스쁘아가 툴 맛집인 거 아시죠? 한쪽에는 이런 브러쉬 타입, 한쪽에는 이런 젤리 팁,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또 팔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매트 제형은 실리콘 팁보다도 이런 브러쉬로 스머징 했을 때 더 예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 타입으로 된 것도 잘 쓰는데 얘는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쓰고 이걸로 문질문질 해주고,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하기가 좋아서 저렴하게는 이런 거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에스쁘아 거 추천드릴게요. 블렌딩 해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저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 비교를 하자면 뭐 길이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립 메이크업에 좀 관심이 있고 이런 툴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 매번 쓸 때마다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추천을 드려봤어요. 지금 네일을 잠시 쉬고 있어요. 제가 네일을 계속 받다 보니까 손톱이 너무 얇아지고 손톱이 너무 계속 찢어지고 핸드크림으로는 이 손톱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셔야 됩니다. 이 네일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손톱 영양 크림인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영양 크림을 써봤는데 좀 다른 것들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코스놀이 영양 크림은 효과가 확실해요. 3일 정도만 발라줘도 손톱이 확실히 달라지는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손톱 거스러미 이런 데도 사라지고 그냥 핸드크림 바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핸드크림을 바르고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 말고 그냥 이 네일 크림만 바를 때가 많거든요. 일주일 바르면 그냥 진짜 완전 손톱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3일 정도만 발라도 저는 확실하게 효과를 봤어가지고 내가 지금 손톱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손톱 상태가 너무 심각해. 이러면 좀 손톱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나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손톱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네일 크림을 꾸준히 챙겨서 뭐 가방에도 넣어놓고 다니면서 바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손톱 상태가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 이거 네일 크림 꼭 발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베이스를 썼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이거는 꼭 추천해야겠다 하는 베이스 제품 딱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요즘에 저한테 베이스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 보여요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랑 잘 맞는 베이스템을 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베이스 제품을 쓴 거죠. 외출이 있거나 좀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할 때는 헤라 블랙 쿠션을 썼어요. 얘가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고 돈값하는 쿠션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철이 조금 있는 피부인데 파우더 처리를 하기 전에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광도 느껴지는 세미 매트 제형이거든요. 근데 지속력이 너무 좋고 끼이는 것도 거의 없고, 저는 홍조가 조금 있는 피부인데 홍조 커버까지도 완벽하고 시간이 지나도 홍조가 뚫고 올라오지도 않아요. 너무 잘 쓰는 쿠션이에요. 이 블랙 쿠션 외에도 제가 잘 썼다고 하는 쿠션이 이 정도가 있는데, 일단 3C는 되게 얇게 발리는데 이것도 피부 표현이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홍조 때문에 잘 손이 안 가게 됐고 T도 되게 피부 표현이 예뻐요. 근데 입 주변이 너무 떠. 좋고 잘 썼으나 여러분들께 이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기까지는 조금 어려웠다고 느꼈고요. 이 힌스 쿠션이 헤라 쿠션 못지않게 잘 쓴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쿠션은 제가 제일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 전 영상에서 힌스 쿠션 잘 썼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이게 다크닝이 조금 있다고 느끼고, 얘가 제일 밝은 게 17호 포슬린인데 피부가 너무 밝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둡다고 느껴져서 힌스에 비해서 헤라는 상대적으로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한 편이거든요. 헤라 블랙 쿠션을 강력하게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세요. 5만 원 이상인 쿠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을 하게 된다면 세일가로 구매를 해보시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요거 잘 쓴다고 쿠션 추천템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쉐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코 모양이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닌데 코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자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좀 흐려 보이는 편인데요. 쉐딩을 넣고 조금 달라지게 된 케이스예요. 이목구비가 좀 확실히 살아나게 느껴지지 않나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롬앤의 베러덴 컨투어입니다. 저는 그레이 쿨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잘 쓰는 컨투어링 제품이 두 개예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도 잘 썼고요. 롬앤 베러덴 컨투어 그레이 쿨 이것도 잘 썼어요. 이 둘 다 파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요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밑에랑 위에 보면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컨투어 제품 말고 이거는 좀 그레이시한 컬러거든요. 이거를 이 쉐딩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로 쉐딩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쉐딩 넣을 때 이거랑 요거랑 섞어서 쉐딩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그레이시하게 음영 그림자 지듯이 코에 쉐딩이 들어가져서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제 퍼스널 컬러를 말씀드리면은 여쿨에 걸친 봄라이트예요. 그래서 좀 페일한 명도의 영향을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살 자체는 약간 붉은기가 있고 핑크빛이 도는 피부를 가졌어요. 그래서 봄라이트, 웜톤이지만 약간의 붉은기가 들어간 쉐딩을 쓰면 쉐딩한 티가 너무 나는 그런 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웜톤이라고 해서 이 그레이를 안 쓰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레이를 썼을 때 쉐딩이 제일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그레이를 쓰게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제가 해주고 있는 거는 얼굴에 이목구비에 볼륨을 살려주는 건데 지금 이쪽에 화이트 파우더를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음영감에 대비감을 이렇게 넣어준 거. 여기는 화이티하게, 여기는 그림자지게. 그래서 이 파우더를 올리면은 여기 이목구비 여기 볼 부분은 또 차올라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 쉐딩이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베브 거는 얘가 약간 노란빛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뽕긋하게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 노베브 쉐딩의 토프 그레이는 덜 그레이시한 느낌입니다. 롬앤 거는 이거랑 섞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베브 거고요. 이게 롬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음영처럼 들어가져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쉐딩은 사실 나랑 잘 맞는 컬러가 좀 중요하거든요. 팔목 안쪽에다 테스트를 하면서 나한테 너무 떠 보이지는 않는지 너무 노래 보이진 않는지 너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지 음영을 한번 이렇게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 그레이시 쿨이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 쉐딩하면 부자연스러워서 쉐딩 안 써요 하시는 분들 쉐딩 컬러가 본인이랑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쉐딩 컬러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쉐딩 컬러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랑 잘 맞는 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어찌됐건 좀 그레이시함을 조절해줄 수가 있어서 좋았고 좀 밝혀줄 수 있는 거가 있어서 이런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서 잘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스킨케어는 가을을 좀 대비하는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고 있어서 오늘 스킨케어 제품들을 거의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것만은 내가 꼭 가지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온 게 이겁니다.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피부가 이걸 쓰면 다음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제가 피부가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니스프리 레티놀 거 제가 잘 썼지만 그것도 매일 쓰면 약간 피부에서 예민주의보가 좀 올라오기도 해서 저는 그 일주일에 그것도 한 2번 정도밖에 안 썼었거든요. 그리고 PDRN이 요즘에 되게 많이 떠오르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인데 제가 PDRN 제품도 계속 실패를 했었어가지고 PDRN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PDRN?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거 너무 좋더라라는 소문을 듣고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피부에는 또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너무 잘 쓰고 있는 PDRN 제품이기도 하고 여기에 레티놀이 1%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게 1%면 함량도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 0.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1%가 들어가 있어도 자극이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PDRN이 연어
연어 PDRN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얘는 그린티 PDRN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제 피부에 좀 잘 맞는 게 아닌가. 리쥬란이라든지 연어 이런 거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거 써보세요. 어떤 분은 리쥬란 맞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이랬다는데 그 연어에 그런 게 안 맞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콧물같이 생겼죠? 일단 레티놀이라는 것 자체가 내 피부에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해요. 처음 레티놀 제품을 입문을 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되게 좀 소량으로 한번 발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내 피부에 레티놀이 좀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부터는 조금 듬뿍듬뿍 발라도 됩니다. 이런 제형이고, 제가 느꼈을 때 그렇게 가벼운 제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낮보다는 저녁에 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레티놀 제품을 낮에 사용하는 경우 선크림을 무조건, 자외선 차단을 무조건 더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햇빛이 조금 더 자극적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티놀 제품 쓸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하나 라하나 좀 그런 제품들 과하게 함께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자외선 차단은 꼭 신경 써줄 거,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주의사항들 지켜서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완전 꿀피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피부과 시술을 받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원래 피부가 이렇게 타고나게 좋은 피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이 홈케어, 스킨케어만으로 이렇게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요거 진짜 괜찮았어요, 여러분. 다음날 정말 피부가 달라진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앰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친구들보다도 20대 중후반, 30대이신 분들께 조금 더 추천을 해요. 저도 30대다 보니까 수분 이외에 조금 더 탄력이라든지 이런 항산화 제품 이런 거 좀 찾아서 요즘에 써보고 있거든요. 제 피부 니즈랑도 너무 잘 맞는 그런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스킨케어 제품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이거는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다음은 브러쉬 추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올리브영에 화홍 M이 들어왔더라고요. 화홍 브러쉬 저 원래 쿠팡에서 주로 구매를 했었던 건데, 이 화홍 브러쉬가 정말 좋아요. 메이크업 디테일 살려주기에 너무 좋은 브러쉬입니다. 저는 일단 이 브러쉬가 3개 정도 있어요. 얘를 언제 쓰냐면 젤 라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젤 묻혀서 깔끔하게 샤프하게 싹 빼줄 때 좋고, 점막 채울 때도 좋고요. 디테일하게 라인 그려줄 때 너무 좋은 게 바로 이 화홍 M 255번 브러쉬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화홍 M 255번 브러쉬. 근데 올리브영에서 이거 10,000원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라이너 브러쉬 못 써야 돼요, 언니? 라고 하신다면 저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려지거든요. 특히 이제 젤 라이너 같은 거는 이렇게 이 브러쉬 끝을 이렇게 살짝 잡아준 다음에 묻히고 쓱쓱 그려주면 라인도 진짜 깔끔하게 빠져요. 아이라이너 같은 거는 정말 브러쉬가 중요한 영역이어가지고 이거를 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특히 여기 언더 요즘에 제가 라인 그려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깊이감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라이너가 들어가면은 스모키 메이크업 돼요. 좀 날카롭고 얇은 브러쉬로 정교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세일할 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이 필리밀리 속눈썹을 10만원어치를 샀어요.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속눈썹이에요. 속눈썹 관련한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다양한 속눈썹 써본 거, 리뷰해본 거, 여기 또 붙이는 방법 같은 것도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카드 띄워 놓을 테니까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는 깜빡 속눈썹을 진짜 많이 썼는데, 깜빡 속눈썹은 붙일 때 그게 하나하나씩 막 심어주듯이 붙여야 돼요.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냥 딱 4-5개만 붙이면 돼요. 속눈썹을 붙이는데 드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했고, 일단 깔끔하게 속눈썹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즘에 속눈썹 언니 뭐 붙였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요거 썼어요. 요거. 또르데일리. 근데 이게 또르데일리가 있고 퓨어 데일리가 있어요. 근데 퓨어 데일리는 여러분 약간 중간중간 속눈썹 사이사이 좀 이렇게 엉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도가 좀 들쑥날쑥 좀 안 예뻐요. 근데 저는 또르데일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9mm거든요.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냐면 쌍꺼풀이 좀 진하고 눈이 크신 분한테는 이 속눈썹 길이가 9mm가 좀 짧다고 느껴지실 거고요. 저도 이거를 밑에다 붙일 때는 그렇게 예쁘게 속눈썹이 표현이 되지가 않았는데, 저는 이게 속눈썹 밑에 붙인 게 아니라 속눈썹 위에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9mm가 너무 짧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번 위에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붙이고 각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없으면 메이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으로 꼭 가지고 와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고, 이게 단독보다 사실 기획 세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기획 세트 보면은 내추럴 언더랑 트위저랑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추럴 언더도 저 진짜 잘 쓰거든요. 그것도 이제 속눈썹 리뷰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위저 이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깔끔해질 수 있는 가장 큰 게 저는 속눈썹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속눈썹 디자인이 또 이렇게 과하지가 않아서 데일리로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속눈썹 붙이는 거 사실 조금 어려운 거 맞거든요. 붙여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 붙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붙이게 된 건데, 그리고 요거 세척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세척해봤거든요. 저도 구매하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이게 떨어지긴 떨어져요, 속눈썹들이. 세척해서 쓰기 100% 좋은 제품은 아니다. 세척을 잘하면 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세척이 쉽지는 않은 그런 속눈썹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저한테 피부 표현이 예전보다 많이 예뻐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파우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베이스 제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베이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저는 파우더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파우더 제품 거의 올리브영에 나오는 것들 거의 다 써봤어요. 바닐라 콧 거도 써보고, 저 힌스 거 파우더 그것도 써보고,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 것도 있거든요. 이거 웨이크 메이크 파우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좋아가지고 집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뒀거든요. 이거 없으면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안 되는 그 느낌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입자가 정말 고와요. 올렸을 때 텁텁해 보이는 느낌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이 들어가집니다. 제가 잘 쓰는 건 페일 클리어라고 보라색, 초록색, 하늘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하얗게 되는 느낌이 아니고 뽀샤시해지는 그런 보정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다고 완전 효과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거든요? 미세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은 위에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거 위에 케이스가 생겨서 뭐 구매해보실 분들 한번 써봐라 라고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쓰다 보니까 케이스는 사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웨이크 메이크 파우더가 케이스, 이게 용기 이슈가 있어요. 이게 열리면서 가방 안에서 파우더가 뭐 터졌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평점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파우더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개 써봤는데도 제일 좋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유튜버 분들도 많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우더 자체는 너무 좋으나 용기 이슈가 좀 있기는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뚜껑이 나오긴 나와요. 그 뚜껑 잃어버리지 않으면 잘 들고 다닐 수도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뚜껑이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피부 표현이 여러분, 제가 요철이 있는 피부인데 진짜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피부가 약간 보정된 것 같으니 깔끔해 보이는 효과는 파우더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하이라이터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하이라이터 사용하신다면 이 브러쉬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보여드리고 메이크업 할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는 브러쉬인데, 저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다고 안 느껴졌거든요. 이 두 개가 세트인데 두 개가 10,000원대예요. 일단 이게 여러분 파우더 사용할 때도 좋고요, 하이라이터 올려줄 때도 좋고요, 블러셔 올려줄 때 쓰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사놨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터 넣어줄 때도 이거 사용을 했는데, 톤으로 발랐을 때 텁텁했던 분들 브러쉬 한번 써보세요. 확실히 광도 더 예쁘고 반질반질하게 올라가지거든요. 광이 살아나게 해주는 브러쉬라는 거. 코 이렇게 터치해줄 때도 좋고요. 그러면 이 조그만한 브러쉬는 어디에 쓰냐? 이거는 코 살짝 이렇게 닦아줄 때 사용해도 좋고요. 눈 밑에 애교살에 글리터 콕콕 올려줄 때도 좋고요. 여기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넣어줄 때 섬세한 부분으로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요즘 제 메이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브러쉬예요. 여러분들도 메이크업에 난 좀 요즘에 브러쉬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하이라이터 발색이 좀 어려워요 하셨던 분들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 언니 진짜 이 팔레트밖에 안 쓰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갖고 왔어요. 우미르의 스프링 모닝입니다. 제가 진짜 이걸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늘도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 했고요.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 할 때마다 오늘 메이크업 대체 뭘로 했냐?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팔레트 내에서도 또 안 쓰게 되는 컬러가 있잖아요. 일단 이 두 개는 이거를 쓰면 너무 웜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첫 번째 컬러를 베이스로 많이 쓰고요.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눈매가 그윽해져요. 섀도우 컬러를 더 많이 안 써도 되더라고요. 이거 다음에 라이너 그냥 요걸로 그려주면 되고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요 글리터. 요 글리터가 어반 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 위에 올리면은 그렇게 영롱하고 모든 팔레트 통틀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글리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요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교살 질문도 제가 진짜 많이 받거든요. 언니 오늘 애교살 뭐 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 섞어서 쓴 날. 요 팔레트가 진짜 휘뚜루마뚜루 손이 많이 가서 저 때문에 이거 샀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이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세일하면은 2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꼭 세일할 때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팔레트의 장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거울이 되게 길어요. 팔레트에 요즘에 거울 들어간 게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넓게 들어가다 보니까 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이 메이크업 할 때 너무 편해요. 그래서 거울 대신에 들고 다니기도 했다는 거. 오늘 저의 하이라이터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소리를 질러주세요. 오늘 올리브영 추천템이 좀 길어져가지고 이거 추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하이라이터를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다 보니까 하이라이터 추천까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영상에서 슈가리스 대체 불가템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슈가리스는 그래서 오늘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슈가리스에 관한 거는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는 파이브바이브의 펄라이크 하이라이터 썬라이트예요. 코랑 여기 눈 앞머리 쪽에는 제가 이 파이브바이브의 하이라이터를 썼거든요. 어둡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여러분? 광감이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최근에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라고 쇼츠로도 업로드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라이터가 얼마나 예쁜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하이라이터라서 이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에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아, 장난 아니죠? 얼굴 자체 광이 이 정도 딱 느껴지는 거 괜찮다 하시면 저는 웜쿨 상관없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철 부각 없고 이렇게 손으로 바르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렸던 이 브러쉬랑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확실히 더 예쁘게 올라가질 겁니다. 밝은 하이라이터는 아니거든요. 약간 내 살의 자체가 좋아 보이는 그런 광이에요. 얘는 좀 약간 누디한 그런 계열이에요. 그래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하이라이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되게 잘 썼던 건데 이번에 올리브영에 드디어 이 제품이 들어왔더라고요. 오프라 하이라이터. 오프라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가 바로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페퍼민트. 품절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이라이터를 이제 막 사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페퍼민트를 안 써보셨다면 페퍼민트를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이거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아까 그 파이브바이브 펄라이크는 데일리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확실한 하이라이팅이 들어가지는 하이라이터. 이게 어느 정도 컬러감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글린트의 밀키문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글린트의 밀키문이 언니 전 너무 쿨하던데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글린트 밀키문은 약간 핑키쉬해서 그래서 밀키문은 색감을 좀 타는 편이고요. 요거는 그래도 색감 좀 덜 타요. 이 봄라이트 메이크업 위에도 되게 사용하기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추천템들 한가득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구매할 만한 꿀템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색조템이랑 스킨케어템을 따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8월 30일에 출시되는 신상품을 가지고서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 알려드릴게요. 베이스는 헤라 거 써줬어요. 팔레트는 스프링 모닝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요. 쉐딩은 이거 롬앤 거 그레이시쿠 써줬고 오늘 립은 여러분 이거 클리오의 이 코랄 페어링을 베이스로 바른 다음에 모모의 피치퍼즈라는 컬러인데요. 봄라이트라면 꼭 써보세요. 이런 컬러거든요. 포인트로 쓰기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두 조합으로 발라줬고요. 블러셔는 못 썼냐면요. 이거 클리오의 허그 블러 틴트 베스트 버디 피치. 이게 진짜 예쁜데 블러셔로 이렇게 사용을 해줬어요.
하이라이터는 여기 코랑 여기 눈 앞머리 부분에는 이거 펄라이크 하이라이터 선라이트 이거 써줬고요. 광대 부분에는 오프라이 페퍼민트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